어떤 종목에 투자할지 늘 고민이신가요? 수익을 내고 나서 다음은 또 무엇을 사야 할지 막막하셨죠? 이제 그런 투자 고민 머니케어 뉴스가 해결해 드립니다. 회원들과 함께 수인 롱숏 거래를 통해 매월 15개 이상의 수익 종목을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를 만들어가는 머니케어 뉴스 정말 좋습니다. 머니케어 스쿨 회원을 위한 매수 시점, 시황 체크, 오프라인 미팅, 실시간 브리핑 서비스를 통해 만족스러운 투자 경험을 해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실전 투자 케어링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투자 생활에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는 머니케어 뉴스 일부 공략주 체크 앤 스터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하면 머니케어 뉴스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근 시장 상황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력 설비주 관련된 부분, 우리는 월 초에 많은 부분들도 수익을 만들어냈습니다. 물론 추가적으로 또 상승을 하는 부분, 이 부분은 실적 발표와 더불어서 같이 상승을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이것을 추격 매수를 해야 되냐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도 인내심을 좀 가져야 된다. 사실은 하락할 때도 인내심이 좀 필요하고 상승을 할 때도 우리가 추격 매수해야 되는 거에 대한 선택 결정을 좀 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차전지 관련된 부분도 상당히 그렇다고 좀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보면 30%, 40%씩 월에 상승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 그것이 정상적인 부분인가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 그런 관점에서 좀 바라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이라는 것이 물론 달려나가는 것들을 갖다 우리가 팔로우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좋은 게 더 달린다 뭐 이런 표현도 있기는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수익 실현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들어가는 것들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겠죠. 그러면 지금은 트레이딩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진행하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요. 우리는 이미 10월 달에 16개 종목을 또 수익을 만들어내고요. 또 우리 뭐 2차전지 관련된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전력 설비 대부분 또 수익을 또 만들어냈습니다. 현재 우리 포트폴리오에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도 통상적으로 나쁘다기보다는 그냥 자기 자리 잡고 가고 있는 것들이 있죠. 그럼 조금 답답하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기는 합니다. 자, 그런 것들이 뭡니까? 또 11월 달 되면 지금 달리고 있는 것들에서 어떻게 됩니까? 차익 욕구가 나오게 되면 그렇지 않은 업종으로 다시 이전하는 그런 모습들이 생길 거예요. 자, 그런 시간은 좀 우리가 기다려줘야 되지 않나를 생각을 하고요. 항상 우리가 10월 말에서 11월 넘어가는 월 말에서 다음 달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는 우리가 조금 기다림 시간을 좀 가져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도 제가 사실은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강제순환을 몇 개 시켜볼까라고 했는데, 제가 여러 가지 아침장 좀 연구를 좀 해봤는데, 지금에서 저희가 강제순환을 시키는 것도 다 때가 있는 것들이지, 조금 참고 가도록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면에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조금 기다려주시면 우리가 또 하던 대로 계속하면 잘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시장 상황부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동향은 늘 금요일날 우리가 좀 체크를 좀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상방보다는 하방이 조금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수적으로 보면 이제 많이 올라왔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 있고 저도 코스피 4천은 간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음 주 상황을 좀 생각을 해보자라는 것들입니다.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또 이벤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과정 속에서 상방은 좀 제한적으로 좀 잡혀있다 이런 부분으로 해석을 해주시고 하방 쪽에 좀 열려 있으니까 공격적인 매수를 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수익이 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또 수익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고 눌리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평단 조절을 하면서 우리가 비중 관리 이런 것들 잘 해나가면 또 그 다음번엔 다시 또 상승 파행이 나올 때 우리가 좋은 또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공략주 체크하기 전에 한마디 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투자가 어려운 이유는 뭘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관가하고 가는 것들이 뭘까라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연코 이야기 드리지만 주식의 하락은요, 상승보다 10배는 쉽다. 이렇게 좀 결론을 내리고 항상 조심을 좀 하는 부분을 생각하고 우리가 포인트 잡고 가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실패하는 경우가 항상 존재한다는 것들.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1년 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호흡을 맞춰왔지만 항상 실패하는 것들은 나타나게 마련이고요.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항상 주의하는 것들이 뭡니까? 항상 주식을 투자할 때는 저는 상승 시나리오도 있겠지만 하락 시나리오도 같이 만들어 놓고 그것에 적정한 비중이나 또 포인트, 또 그다음 평단 조절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이 항상 전제되어야 되고요. 저는 항상 주식을 매수할 때 하방 리스크는 얼마나 있을까? 이 부분은 먼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현재 주가보다 무너질 경우 다음은 어느 자리인가? 그럼 그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대응을 할까?
또 현재 가이던스 상으로 만약에 안 좋은 경우가 생기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또 대응을 해 나갈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는 것들이죠. 가이던스가 좋다 하더라도 우리가 항상 선반영하는 과정들이 있으니까 항상 주식은 먼저 매수를 해야 되는 그런 애로 상황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당장 가는 과정 속에서 또 좋지 않은 또 매크로라든지 또 기업 내용들이 발생이 됐을 때는 우리가 대응하는 방법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 놓아야 되는 것들은 당연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대응 방법을 생각해낼 수 있냐 그런 것도 분명은 아니긴 합니다만 항상 우리는 이런 부분을 갖다가 주의를 좀 하고 가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다가 주식을 공략을 하고 나서 상승 확률은 50%고요. 나머지 30에서 40% 수익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통상적으로 뭡니까? 드리블을 잘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익화 만들어 나가는 것들. 그리고 월간 사이클이 상당히 다르게 움직이죠. 특히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매월 월간 주력 종목들이 변화가 와요. 상승하는 종목들이. 그게 섹터별로 변화가 오는데 그런 흐름들을 또 잘 타고 가야 되는 그런 또 우리의 또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금요일이라서 이런 이야기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되셨습니까? 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략주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덕산 네오룩스고요. 오늘 아마도 제가 좀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하는 종목이 덕산 네오룩스하고요. SD팜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분기 때 우리가 좀 즐겨볼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또 이렇게 보고 있어요. 4분기 실적이 좋은 것들 지금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하면서 준비를 해나가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3분기도 실적이 양호해야 되겠죠. 자, 그것을 다 가지고 있는 엔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 찾아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야지 또 우리가 11월 달에 또 준비를 또 잘 하는, 또 그래서 11월 달에도 많은 또 수익을 또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럼 또 사전에 우리가 공부를 또 많이 해놔야 되겠죠. 자, 덕산 네오루스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 관련된 소재, 특히 요겁니다. 블랙 PD의 소재, 이 부분이 가장 또 포인트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OLED에 들어가는 발광 소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최근에 보면 노트북 수요도 좀 새롭게 또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윈도우 서비스가 좀 종료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롭게 윈도우 11 이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또 신학기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들이 주력으로 나타난다라고 좀 생각하는 건 뭐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요. 항상 그 IT 기계 이런 것들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부터 내년도 초 요까지가 조금 성수기가 좀 도래하는 부분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 뭐 사실 그렇죠. 왜 크리스마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럴 때 선물도 많이 하게 되어 있는 부분도 그냥 기본적인 내용이 좀 있고요. 특히 제가 좀 포인트로 보는 것들은 자동차 디스플레이 부분에서 많은 변화가 오고 있다. 과거에는 좀 이게 고가품만이었겠어요. 그래서 고급 차량에만 들어가는데 점점 어떻게 됩니까? 레벨이 낮은 단계까지 계속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이제 소나타 이하가도 OLED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런 것들이 우리가 새롭게 또 봐야 되는 포인트. 그러다 보니까 이제 PQ가 늘어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고, 실제로 다 동사의 가이던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변화가 오고 있다라는 것들이고, 특히 제가 보고 있는 포인트는 4쿼터 실적이 상당히 크게 개선되고 있는 모습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거는요, 신차량이 또 출시가 되는 그런 내용들 있지 않겠습니까? 2025년식은 이제 사라지고 2026 신차가 설 때 그때 또 신규 수요가 또 발주로 나타나서 순간적으로 좀 폭발해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는 것들도 같이 연동해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항상 보면 이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자동차 관련된 부분들은 재고 처리 시즌이 이제 곧 도래하는 것들이고 디스플레이 부분은 신차에도 적용되는 매출에 또 적용되는 구간, 그 구간이 4분기, 1분기 이런 구간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사실 스마트폰 관련된 부분도 지금 갤럭시 S26에 울트라 등에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것들 또 그리고 스마트폰 판매가 적정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이것도 상당히 또 긍정적인 모습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미 고객사 OLED 노트북 출시 이거 뭐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거 뭐 당연히 애플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께 한번 또 주가가 그러면 또 조정을 받았냐 그러니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니터를 좀 하고 가자 이렇게 표현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투자 포인트 정리하면서 한번 증권사 목표가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OLED 확대, 블랙 PDL 성장 이런 것들이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수율 및 원가 개선 이것들은 어떻게 돼요? 점차적 범용 수요가 늘어난다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증권사들 보면 5만 원부터 6만 5천 원까지 목표가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도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종목은 갖다 어떤 관점으로 좀 봐야 되냐? 그러면 우리가 투자를 할 때 항상 보면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장점, 블랙 PDL보다 세계 유일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점이 장점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특장점이 좀 있어야지 사람들이 주식을 투자할 때 좀 관심을 갖는 내용이 있습니다. 독보적 기술 보유 뭐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내용들이고요. 삼성, 애플 관련된 소재 공급 경험이 있다는 것들. 근데 이 부분이 지금 애플에서 확대되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맞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 있겠고, 실적 개선 전망 2026년도도 어떻게 되면 영업이익률이 크게 개선될 전망, 뭐 이런 것들이 앞으로 미래 익스펙테이션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생각해보면 이런 것들이죠. 목표 주가 대비해서 괴리율도 많이 벌어져 있다. 그럼 이 정도 상황이면 또 우리가 트레이더들은 또 이 개념을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접근을 또 가능한 부분까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4분기 실적이 전망이 좋다. 그러니까 그 갭을 갖다 활용해서 투자 포인트가 들어올 수 있는 내용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대충 이런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강조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만큼 우리가 이 종목을 좀 한번 살펴보자라는 것들입니다. 기술적으로 이제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공략 구간은 바로 이 자리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공략할 타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중간에 끼는 이런 중간 양봉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인내심 가지고 덤비지 말자. 물론 이렇게 아주 추세가 좋은 경우일 때는 그런 것들 따라잡아야 됩니다. 요즘 같은 경우 뭐 대덕전자라든지 이스페타시스 그냥 내지 않고 달려버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은 트레이딩 하는 영역에서 우리가 플레이 해야 되는 부분이다. 그리고 실제로 보면 보유량도 많진 않아요. 그러니까 언젠가 또 한번 악재가 터지게 되면 한 번에 또 매물이 또 크게 나올 때도 분명히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자, 그런 것들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조정을 받은 곳에서 우리가 포인트를 잡는, 우리가 좋은 거니까 조정시 매수하는 것이 맞겠죠. 기본적으로 보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조정을 받았을 때 121 이평 라인까지는 들어온 경험이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실제로 그렇게 움직여야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이 종목이 지금 단기적으로 좀 급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자, 그래서 1번은 이 자리에서 좀 공략을 해야 되고, 하방 열어둔다 그러면 이 자리까지 열어둬야 되는 것인데, 과연 그럼 35,000원까지 와야 되느냐라고 생각, 퀘스천 마크를 좀 던져보면 그렇지는 않다. 여러 가지 밸류에이션 상이나 이런 것들 체크해 봤을 때는 4만 원 정도 선 부근에서가 공방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4만 원 정도 부근에서 공략 포인트 잡고 모니터를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다. 물론 이 구간에서 뭘 봐야 돼요? 예, 수급 들어오는 거 양봉 체크하면서 외국인과 기관 매수의 수급 현황을 갖다 체크해 보면서 공략을 해주면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기술적으로는 여기서 보면 어떻게 돼요? 예, 여기 과매도 구간까지 다 들어오는 자리가 바로 요 4만 원 구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얼마까지 봐야 되냐라고 생각하고 우리 시장 목표가까지 봐야 되냐? 아니, 시장 목표가는 뭐 6만 5천 원 이렇게 보고 있는 것들인데 저희는 뭐 볼 게 뭡니까? 요 5만 원만 봐도 돼요. 우리가 뭐 그 정도 상황이면 충분히 이 종목 갖고 연말에 즐길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보면 이제 CES가 이제 있는데 이때 만약에 OLED 소재를 사용한 디스플레이들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럼 덕산네오로서도 한 번 정도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 같이 염두에 두고 같이 고려해 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에서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과 매일 3시 소셜미디어를 통한 하루의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좀 더 다양한 내용으로 투자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머니케어 스쿨 회원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ST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T팜을 다시 공략하자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바로 이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3쿼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이던스가 그닥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면 주가가 올라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크게 올라가는 이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줘야 되고 전통적으로 보면 ST팜은 항상 보면 4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았다라는 것들 좀 생각을 해주시고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수주 잔고 내용이나 이런 진척되는 내용을 갖다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상으로 생각해 보면 ST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가가 낮아졌을 때 지금 계속해서 지금
HIV 바이러스, 그 치료제 관련된 내용들 임상 결과 발표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그냥 쭉쭉 빠졌잖아요. 자, 그럼 또 우리가 그것은 이슈였고, 실질적으로 다시 한번 또 올라갈 수 있는 목표가가 13만 5천 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같이 한번 체크해 보면, 아, 이게 좀 밸류에이션이 조금 높기는 해요. 그러나 제약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보면 그 정도 밸류에이션 대체적으로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낮은 점에서 공략을 잘 해주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항상 뭐 바이오, 제약 이쪽 관련된 부분, 이게 얘는 또 CDMO 관련된 부분도 같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또 같이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어쨌든 HIV 치료제 관련된 임상 내용들 결과 발표 나오고 나서 바로 오버행 나왔는데요. 이건 3분기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같이 이제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빠져버린 거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포인트를 또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 정도 보고 있어요, 여기. 그래서 이번엔 좀 더 이슈가 다 끝났잖아요. 그럼 이제 실적이 좀 상당히 낮아지는 구간, 그 구간이 어딜까? 그러면 220의 이동평균선을 훼손할까라고 생각해보면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그래서 여기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8만 7천 원, 이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양봉 들어오는 거 한번 체크해 보면서 모니터 하면서 기다려 보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항상 저렇게 설정을 해놓고 나면, 그 다음에 거기다 알람을 좀 걸어둬요. 그리고 나면 어떻습니까? 예, 그 알람이 들어왔을 때부터 수급 체크하면서 모니터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가끔가다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알람 걸어놓은 가격보다 먼저 그 윗단에서 막 치고 달려버리면 그런 경우는 제가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뭐 그건 뭐 놓친다고 해서 아쉬워하진 않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종목 계속 찾아내면 되는 것들이거든요. 세상에 종목은 많고요. 우리가 항상 또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는 것들은 단단히 늘 있다라는 것들 생각해 주시고 놓쳤다고 아까워하지 마시고 또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 구간에서 수익을 즐길 때 어떤 사람은 야 저거 못 사서 안타깝네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막 고공행진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을 지금 대부분 우리가 수익 실현을 했는데 조금 일찍 수익 실현한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매뉴얼이 그거 아니었습니까? 실적 발표하게 되면 차익물 나오는. 근데 그걸 알고 나서 제가 알고 있는 경험치에서 그걸 갖다 계속해서 홀드하자라고 하는 것들은 그건 제가 의견 낼 건 아니고 개인적으로 플레이 하셔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고점 찍고 계속 달려나가는 것들, 그것을 갖다 어떻게 즐길 수 있는 것들은 쉽지 않아요, 실제로다가. 그래서 아마 주식을 갖다가 장기간 보유해 나가는 것들은 정말로, 글쎄요, 어떻게 보면 완벽하게 가치적인 부분을 투자하는 부분들 아니면 실제로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 대부분 보면 거래하기 그럴 거예요. 아마 이렇게 올라와도 여기서 한 번에 쭉 이렇게 빠져보니 이걸 들고 있다고? 아, 그럴 사람들은 제가 알기로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항상 보면 저는 스윙 거래 위주로 하는 것들이 가장 마음이 편하고 또 스트레스가 가장 적어요. 또 분석 능력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면 조정을 받을 때 이거 하방이 어디야? 이런 것들도 추정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자, 그런 부분들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여기 양봉 보이십니까? 예, 이 자리가 거의 뭐라 그러면 우리가 포인트, 타점 잡아야 되는 자리다라고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1번, 2번으로 꼽은 종목이 덕산네오룩스하고 ST팜이라는 점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제가 트레이딩 바이를 좀 접근을 하자. 사실은 밸류에이션은 조금 높아요. 그런데 이슈 가지고 있는 것들이 이거잖아요. 결국은 HBM, AI 펜드체 패키지 수요 급증. 이런 거 진행을 할 때 동사의 장비가 좀 필요하다. 레이저 어닐링, 스텔스라이싱. 이런 것들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이제 신규 장비 요거 있잖아요. 펨토초 커팅하는 거 있잖아요. 레이저로 다다다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D램을 갖다가 메모리 칩 같은 경우라든지 어떤 칩을 정리할 때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하겠죠. 정교하게 잘 잘라주는 거. 그런 부분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전 트레이딩 개념, 지금 반도체 관련된 업황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것들은 가끔 우리가 짬짬이로 또 양념으로다가 들어가서 또 수익 나면 높은 수익 바라보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뒤에 차트 보면서 이야기 드릴 거고요. 일단 시장에서 목표가는 대략 보면 27에서 30 정도는 잡혀 있는 부분, 이 부분이 좀 좋은 거죠. 일단은 특히 최근에 보면 IM투자증권이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목표가를 크게 상향시켰던 점. 물론 당연히 이 포인트가 뭐예요? HBM 관련된 부분, 특히 이제 HBM4 관련된 이슈가 돈다라고 생각한다고 그러면 더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내용들은 전체적으로 이렇고요.
기술적으로 이제 다시 한번 또 접근을 해봐야 되죠. 실제로 보면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요 라인과 요 라인 사이에서 우리가 잡아줘야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요 라인 상단에서 잡아줬는데 요즘 반도체 업황이 좋으니까 자꾸 치고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예, 요즘 10% 보유한 거 그냥 그대로 즐겨나가면 될 것 같고, 요 아래쪽으로 들어오는 경우를 생각을 해둔 거죠. 요 아래쪽에 들어왔을 때는 뭐합니까? 비중 확대해서 평단 조절해준다. 그러면 우리가 평단 조절해줘야 되는 구간은 어디냐라고 하면 21만 원 정도까지 내려온다라고 생각해보면 이때 구간이면은 충분히 낮은 구간으로 들어온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렇게 봐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때 들어오게 되면 이 구간을 갖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대략 보면 여러분 벌써 평단가 계산됩니까? 예, 27,000원이니까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해 보세요. 13,500원 정도 낮출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계산해 보면 22만 원대로다 초반대로다가 맞출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아래쪽 가는 경우는 항상 우리가 열어두고 보는 것들이죠. 근데 최근에 보면 이게 내려왔다가 살짝 요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졌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좀 체크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여러분 파크 시스템스 같은 경우도 저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봐요? 같이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종목별로 보면 우리가 저점으로 형성되는 구간이 어느 구간일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지금의 최대 구간은 어디입니까? 8월달 저점을 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크 시스템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오테크닉스 8월 저점 구간 그때가 가장 최근에 단기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면에서 매크로 환경이 가장 안 좋았을 때입니다. 특히 반도체 업황 구간에서는 그렇죠. 그렇다고 4월달 현상으로 갈 거냐? 지금 그 구간은 아니잖아요. 왜? 우리가 레벨업한 구간에서 봐야 되니까 일단은 이쪽 뒤쪽 구간은 보지 말자. 여기서 앞으로 봐야 되는 건 여기다. 그러면 내려가도 이 최악이 20만 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비중 10%씩 두 번만 해도 충분히 평단 21만 원까지 만들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하방 리스크를 갖다 계산해 놓고 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머지를 또 드리블 해가는 것들이죠. 주식은 이렇게 거래해야 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저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급한 분들하고는 저랑 또 잘 안 맞는 경우도 있어. 어떻게 거래하다 보면 바로 올라가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만큼 시장이 잘 일찍 받아준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글쎄요, 최근에 보면 어쨌든 그 중국인 관광객도 많이 오고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맨날 보는 것이 호텔, 뭐 카지노 이런 것들만 많이 봤는데 또 의외로 보면 또 관광 수요라든지 이런 거 생길 때 나타나는 것들이 요것들이 좀 있어요. 동국제약 아침에 제가 기사 보내드렸는데 이런 것도 팁으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요거죠. 마데카솔, 마데카 크림이지 않겠습니까? 이게 또 의외로 보면 그 SNS라든지 또 뭐 인스타그램 이런 곳에서 상당히 또 관심을 많이 받아요. 실제로 저도 써봤는데 괜찮습니다. 그냥 얼굴에 그냥 가끔가다 발라주면 뭐 잔 것들이 좀 사라지기도 하고 뭐 그런 모습도 활용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차이가 좀 있어요. 여러분들 그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거랑 있지 않습니까? 약국에서 판매하는 건 성분이 다르고요. 근데 후시딘보다는 마데카솔이 훨씬 더 좋다 이런 시장 평이 있습니다. 제가 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좋습니다. 이로써야 좋습니다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중국제약의 마데카 크림이 상당히 또 인기가 있는 부분 거기에 매출이고 다른 것들도 전체적으로 보면 대부분 양호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시장에서 목표가도 통상적으로 보니까 어때요? 21,000원이 제일 낮고요. 통상적으로 보면 25,000원 정도는 잡혀 있다라는 것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적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닥 나쁘진 않아요. 특히 이제 3쿼터 부분에서 괜찮고 4쿼터도 양호하게 나오는 가이던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조정이 들어온 종목이면 우리가 공략해 볼 만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뭐 이렇게 보는 것들이죠. 최근에 보면 어쨌든 관광 이슈 터지면서 중국인 무비자 이러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이게 홈쇼핑에서 인기가 상당히 또 있을 수 있고요. 그 점도 여러분, 근데 남자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근데 아마 다 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마데카 크림 하면. 자, 그래서 이게 좀 이렇게 눌려서 내려왔는데요. 수렴하는 과정이 발생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 저점이 1번 타자고 두 번째는 이 자리거든요. 그럼 여기와 요 사이에서 뭐 합니까? 분명히 반등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높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양봉 보고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스킵을 하면 되겠죠? 그럼 저 아래쪽에서 뭐 합니까? 양봉 체크하면서 수급 체크하면서 공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금액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17,000원부터 지금 18,000원 사이에서 우리가 잡아야 된다는 것만큼은 제가 볼 땐 분명히 맞고요. 시장에서 목표가 정도는 21,000원 정도가 가장 좀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수익률만 한번 생각해 볼게요. 17,500원에서 우리가 평균 매수단가 잡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공략을 했는데, 여러분 2만 원 갔어요. 그러면 기본 수익률 나오나요? 예, 우리가 시장에서 가장 높이 보는 구간이 25,000원이죠. 여기까지 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뭐 추가적으로 상승할 때 드리블 차원에서 가는 것들이다라고 생각하고, 이 구간만 가지고 가도 기본 수익률은 충분히 나오는 구간이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정도는 뭐 무릴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17,500원 정도에 저는 알람 걸어두고 한번 기다려 보는 것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쯤 되면 아마 선수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저때 매수를 하기 시작을 할 거예요. 왜 분석을 해보면 저랑 비슷하게 분석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까? 예,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어쨌든 공략주 관련된 부분 이렇게 좀 스터디 해봤는데요.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모쪼록 여러분들 마음 급한 마음 갖지 마시고요. 우리는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서 사이클이 돌 때 우리가 수익을 쭉 만들어내는 것들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런 것들이에요. 내가 가진 종목이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가, 공방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자, 그렇다고 생각하면 나중에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주가적으로 계속 하락하고 있는 것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참아줘야 돼요. 그리고 평단 조절할 때도 아주 제때 해야 되는 것들이니까 조금 참고 가는 건 참고 가도록 하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이라서 좀 천천히 또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긴 했는데,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시간에 하루에 조금씩 좀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해 나가면서 같이 또 좋은 성과 만들어 나가면 아마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세상에 노력을 배신하는 성공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항상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공짜로 먹는 것도 별로 없다는 것들도 잘 생각해 주시면서 거래해 나가시면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시간에 만날게요. 케어맨이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에서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분들과 매일 오후 3시 시장 브리핑과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18시 이후 시장 특징주 체크로 내일 단기 트레이딩 포인트도 찾아보고 있습니다. 케어맨과 함께 투자에 대한 궁금증도 풀고 시장 뉴스도 체크하면서 투자에 간다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 길 갈 때 좋은 친구 한 명만 있어도 큰 힘 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청 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아주 기분 좋은 소확행입니다.